네. 아니 그래서 그 닭고기 뭐 주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요런 상황입니다. 요거. 예, 요게 이제 허니크런치. 허니크런치. 그리고 요건 바사삭 돼지 후라이드라고. 네. 이게 뭐야 그 돼지 껍데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우리 어디죠? 중국집 가면 먹는 뭐야? 아, 네. 그거 있잖아.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돼지고기 튀김. 네네. 뭘 빨리 얘기해. 이런. 탕수육? 탕수육. 네. 탕수육 같은 거예요. 네, 탕수육 같은 거. 네, 이렇게 있고 또 뭐 바사삭 치킨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봉을 같이 넣어드린 두 개씩. 두 개씩 6봉지. 네. 6봉지에서 얼마냐면 39,800원. 네. 그럼 뭐 한 봉지당 66에 36, 한 6천 네. 몇백 원 정도 되겠네. 그러네요. 진짜 싸다 요즘에. 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마니커 치킨도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치킨 안 드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요거 이 냄새 나는데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사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건강을 더 생각하시고 아니 뭐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원래 안 좋아했는데 치킨을 요즘에 살이 쪄서 그런지 좀 땡기더라고요. 이게 살찌고 나서 땡겨요, 그래요? 음식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 치킨도 조금 이제 욕심이 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월요일 날 일단 관세 충격이 있었고 제가 월요일 날 그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관세 충격 있고 반등하고 충격 주고 반등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 첫 번째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 충격 주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네. 그런 모습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다리고 있죠. 네. 근데 그 다음 뭐 나오면 또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다우 0.7%, 나스닥 0.19, S&P 500 0.39% 올라와서 S&P 500이 6,061포인트예요. 6,000포인트를 뭐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요. 내려갔다가도 금방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랜드스가 107.4, 오랜만에 이거 불러드리는데요.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4.42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2년 만기 4.18%. 한동안 이사님이 안 불러주실 때가 계속 4.5 이상일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향성을 가지면서 위로 막 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가든지 했을 때 제가 불러드리거든요. 네. 별로 움직임이 없을 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소폭 하향 안정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딥시크 접속 차단 얘기 나오고 있는데 뉴스 좀 말씀드리겠고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했는데 52.8 예상이 54였습니다. 둔화됐습니다. 네. 이것도 의미를 좀 갖습니다. 이번 주에 제조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8개월 만에 50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그리고 반도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과거에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 제조업이 좋았고 우리 수출 좋았고 우리 반도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걸 보고서 비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 여러분 들으시면 그런 얘기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요. 과거 데이터 그랬고 맞아요. 실제로 데이터가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그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이 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변수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좀 안 드렸는데 아무튼 안 드렸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서비스 PMI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의 그동안 상황을 보면은 서비스업 쪽은 계속 좋았고 제조업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조업이 최근 보면은 올라오고 서비스업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생활이나 경제 현황도 상당 부분 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은 물가는 점차로 하향하는 쪽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보는 연준의 입장이 지금 현재는 맞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5.3%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올랐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오르면서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잘 됐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이쪽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누수가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약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밑에서 수급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막 대는데 이렇게 제가 미국 시장을 계속 보면서 미국은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유동성 장세구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많이 빠지면 밑에서 사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더 한 단계 레벨업 되면 막 그 뭐랄까요 서로 키 맞추기 하면서 서로들 막 오르고 네.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그냥 핵심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유동성으로 지금 이끌고 있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약세였지 않습니까? 네. 하단에 있었고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두고 또 이유는 되겠죠. 이유는 뭘로 됐냐면 알파벳이 실적 미수가 나오면서 7% 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제 오전에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설비 투자 가이던스로 750억 달러로 여기 억을 뺐네요. 5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타도 투자 지출을 상향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줄인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 알파벳도 이번에 더 상향한다라고 한 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쪽에 AI 가속기 쪽, 엔비디아 쪽은 여전히 탄탄하구나. 뭐 이런 인식이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도 한번 살짝 볼까요?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 1.1%, 코스닥 1.5% 올라서 하루 만에 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어제 말고 그저께는 좀 마음을 줄였는데 이틀간 올려서 3일에 있었던 개파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다 메웠습니다. 즉 3일 날 개파락하면서 코스피가 2.5% 하락하고 코스닥 3%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다 메웠어요. 특히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2일 종가 즉 3일 개파락한 부분 메우는 게 아니고 2일의 종가 위로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하락폭보다.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연초에 1, 2월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각 그 외가 기업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올해의 투자에 대한 계획, 투자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서 테마가 형성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픈 AI 샘 알트만 효과가 어저께 제가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효과가 우리 시장에 상당 부분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AI 헬스케어, 로봇, AI 서비스 관련주들 뭐 레이모 로보틱스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감속기 있는 SPG, 뭐 에브리봇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도 두 개 다 네.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AI 관련 주에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솔트룩스는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오긴 했습니다. 네. 이 좀 작은 종목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스트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셀바스 AI 이런 AI자 들어간 것들 네. 그리고 AI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이게 샘 얼트만 효과예요. 그래서 어제 계속 설명을 드린 거는 뭐냐면 이것이 실제로 결과가 어떨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네. 우리 시장이 굉장히 기운 없이 맥없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모멘텀을 준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는 정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확실히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서 직전에 개파락했던 부분을 메우고 그 위로 올라가서 73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1.1% 올라서 개파락한 부분을 메우는 정도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환율도 장중에 1,450원 아래로 좀 떨어가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와중에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연하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매수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네. 매도할 때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매수는 이 정도는 뭐 그냥 일부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그 정도 외에는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기조를 바뀌었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떤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도 그랬듯이 우리 시장도 개파락 그 관세 부분에 있는 충격을
회복하는 그런 정도의 반등을 주었고 그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오픈 AI의 우리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그쪽으로 좀 모멘텀이 됐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황 오늘도 전일 시황 얘기하면서 섞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황은 한동안 관세 영향으로 우려와 반영으로 박스권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8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매크로 시황, 미국 시황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우려하고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은 2월 10일 날 다음 주잖아요. 네. 중국 이제 어떻게 할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뭐 유럽도 할 거고 그러면 또 시장이 또 걱정을 많이 할 거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 매크로 시황 불확실성을 연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제거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거 사실 예민한 얘기고 그리고 뭐 우리 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은 상당히 이걸 기다리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 수급은 AI 서비스 활성화 섹터 중 이슈에 의한 종목 장세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수가 여기 그냥 등락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섹터가 한 5개 sek터 중의 정도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준다. 네. 그럼 어떻든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뭐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가 또 어떤 뭐 외부 충격이 있으면 또 꺾이고 이럴 수 있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좀 현재 만들고 있고 요거는 연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 있고 샘 알트만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제가 두 가지 차트만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감상하시라고 가져왔는데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이고요. 작년 한 9월서부터의 차트예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냥 방향이 없어요. 네. 작년 9월부터 계속 이러는 겁니다. 작년 9월이요? 네, 작년 9월이에요. 작년 2024년 9월서부터 계속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맨날 매일 아침에 데일리 뉴스를 전해드리고 또는 막 관세 얘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럼 막 관세 걱정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매몰돼서 다른 걸 못 보고 또 한동안은 막 금리 얘기하다가 금리 얘기 막 하면 다른 거 못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고 있는 상황이 그냥 올랐다 이러면서 네. 방향도 못 잡고 있고. 요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뭐 엔비디아니 마이크로 네, 다 들어가 뭐 이런 있는 거죠.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예, 그 예. 지수인 거죠? 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다라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 운송지수입니다. 다우 운송지수 보세요. 작년에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되고 나서 막 급등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급락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취임됐죠. 취임쯤 돼서 또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또 다시 또 급락하고 이랬어요. 원복했네요. 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뭘 보여주냐? 다운성 지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미국의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을.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대부분 분석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더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다우 운송 지수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지금 먼저 반도체부터 보여드렸는데 지금 길쭉이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보여드렸는데 거기는 그냥 박스권으로 계속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를 대표하는 운송 지수를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막 환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면서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트럼프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사이에 시장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뜬금없는 질문 우리 인사이트가 엄청나신 우리 정프로님. 정프로님. 네. 내일 뉴스 담당하시는 정프로님. 네. 트럼프 이제 1년 내내 차잖아요. 4년 안에 미국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4년 동안요. 네. 저는 트럼프가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증시를 받치려고 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미장보다 한국장이 훨씬 더 좋아진 시기가 이제 벌어지고, 예. 예, 그러다가 뭐 트럼프가
특단의 조치 같은 걸 이제 종종 내면서 그렇게 변동성은 커진다, 불확실성 커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자입니다. 글쎄요, 되게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도 지금 그냥 너무 다들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결국 4년 동안은 기업 기업 세금 낮춰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은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4년 후에 돌아보면 되게 좋았었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 아 그래요? 네. 사실 답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누가 얘기하더라도 사실 제가 답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두 분께 여쭤봤으니까 저의 생각은 이 4년 안에 트럼프발 폭망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폭망? 네. 미국? 그런 생각, 너무 과격하게 이런 가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내면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내면에 있어요. 그런 걱정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나 그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악재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는가는 우리가 늘 좀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좀 생각을 좀 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의 기조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래서 4년을 얘기한 거예요. 올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4년 동안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뭐 저만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 그냥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늘 조심을 하는 부분은 좀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한정해서 보면 트럼프는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상태에 있어서 더 올릴 수는 여기서 없을 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실수하면,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은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살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일반 뉴스는 뭐 정치적 뉴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황당한 것들이죠. 뭐 내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옳고 그름에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옳다 그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듭니다. 네. 근데 너무 부연설명 많이 들었는데,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령해서 소유할 것이라는 CNN 등 외신에 어저께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한 게 이란 얘기부터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적 제재를 시행할 것이고 석유 수출을 완전 차단해서 제로로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트럼프 일기에서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해서 관리하면서 그러면 하마스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제3국으로 이주 추진 후에 미국이 재건해서 가자지구를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권한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어디 단독 보도도 아니고 그냥 다 지금 얼려져 있는 외신 보도들이에요. 직접 본인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뭐 그린란드 달라는 거는 말이 되는 것이며 파나마 달라는 건 말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린란드를 뭐 돈 주고 사겠다, 이거는 뭐 그린란드 사람들 혹은 뭐 덴마크나 이런 데서 이제 판단할 문제니까 뭐 오케이, 뭐 그럼 제안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자기네들 군대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군대 보낸다. 필요하면 보낸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국경을 변경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게 사실 이제 그동안에 나름의 이 국제적인 어떤 합의 같은 게 있었던 건데, 뭐 물론 러시아가 먼저 깨긴 했습니다만, 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장의 우리 주시장은 상관은 없지만, 이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는 일단은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 영향이 있는 겁니다. 미국 우정청에서 중국발 택배 수령 중단 발표를 했었습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로 $800 이하 상품 면세였지 않습니까? 이걸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3년 말 기준 중국발 수입품의 50% 정도가 이 가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우정청은 추후 공지 있을 때까지 중국, 홍콩 우체국에서 발송된 국제 택배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루 만에 철회했어요.
철회하면서 뭐야? 왜 철회했느냐?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이 새로운 정책 시스템 생겼는데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이거 소비자들이 지금 이미 와 있는 거 갑자기 중단하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네.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거둘 거야. 그래서 이거 할 때까지는 일단 철회하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지금 네. 그가 좀 된 상황인 거거든요. 결국 하겠다는 얘기긴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반면에 월가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는 지금 중국과와 같이 안 하는 것처럼 통화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물밑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애플이 M5 양산 개시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정 기술 도입으로 AI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M5인데 AI를 정조준한 반도체이다. TSMC에 위탁했고요. 칩은 생산하고 있고 네. 패키징 업체의 최종 완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M5 발주 물량 확대를 위한 장비 등 발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격적인 생산으로 향후 출시되는 애플 기기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것이다. 왜 우리 시장에서 이 뉴스가 중요하냐면요. 애플 때문이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 기업들이 많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물론 주 벤더는 우리가 아니에요. 미국 네. 업체, 대만 업체, 중국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하나하나의 그 라인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뉴스입니다. 이 부분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하게 많이들 되고 있는 뉴스가 되고 있는 딥시크에서 지금 미국, 호주, 이탈리아 아주 국가적으로도 지금 딥시크 차단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행안부 등 중앙부처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국방, 외교, 산업부 등 공공기관에서 딥시크 접속 차단 그리고 한수원, LGU 플러스 카카오 등 기업들도 딥시크 금지령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 뭐 정보가 그쪽으로 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까지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요. 제가 용어를 지금 써오지 않아서 미국 AI 기술의 대중국 완벽한 차단 법령 뭐 이런 법령을 상원의원 한 명이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발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게 통과가 되잖아요. 이 통과되면 만약에 딥시크 다운로드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딥시크 다운로드 되면은 최대 20년. 20년. 20년형이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뭔 짓을 하면 20년? 이게 이제 국가 안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미국의 AI 기술이 지금 중국이 추종 따라오고 있고 중국 AI 기술이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경을 쓰이고 세계 각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멀리 도망가든지 쫓아오지 못하게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 투 트랩을 다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이냐 이제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중국 기금보의 보도가 딥시크는 에서 대대적인 인력 확충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직위라는 용어는 왜 중국에서 이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AI 연구원 등 전문가 52개 직위를 모집하는데 최대 연봉 3억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현재 150명인데 향후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중국 10대 고소득 기술직 중 LLM 관련이 50% 비중이라고 합니다. 요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건 요대로 끝내고요. 지금 대만 있잖아요. 네. 대만의 최고 인기 직종이 IT라고 하죠. 네. 대만의 수재들은 대부분 IT에 간다고 네네. 하죠. 우리는 어떤가? 의사죠, 우리. 예, 우리는 어떤가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고 싶어서 그냥.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제 좀 살았어요. 저도 경영학부를 나왔지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일본의 경영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일본 경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서 일본 배우기 따라하기 네네네. 이러다가 나중에 미국 따라하기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이게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기업들도 잘 보면 처음에는 막 분사하다가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막 과장, 사장 이때는 다 합쳤었어요. 기업들이 다 합쳤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다 분사하고 있죠. 네. 다 그냥 다 따로 IPO 새로 하고 막 분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진리라는 거 옳고라는 게 없어. 그냥 그게 그 당시에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만. 네.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모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표현을 우리는 지금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만약에 의사분들 많이 들으실 건데 지금 아무튼 거기에 다 가 있잖아요. 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계속 영원히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 국가 뭐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아마 많이들 그럴 것 같은데 뭐 의사가 직업이라는 뭐 한의원 직업이라는 게 앞으로 나빠질 거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쏠림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한 국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제가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뭐 많은 인재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인재들이 다 의대로만 쏠리는 게 물론 꼭 뭐 공부 잘해야 꼭 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훌륭한 분들이 이제 다들 의사라는 한 직종에 너무 몰려가는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진 않다고 누구도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내 아들은 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그건 맞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 한국 외의 국가는 이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길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좀 했던 거는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별거 아니고 진짜 우리한테 특별한 거 주지 않았 수도 있고 앞으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만 하면서 뭐 로봇 얘기하고 AI 헬스케어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게 그리고 딥시크에 요번에 그 노이즈 발생을 한 게 쇼크 발생한 게 우리한테 좀 자극이 상당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요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다. 결론은 시장적으로 돌아가서 네.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 요번에 그 반도체 수 빠지면서 전력 설비주가 같이 빠졌어요. 네. 여러분 그 갖고 계신 분 많이 있을 텐데요. 전력 설비 빠졌어요? 예, 같이 좀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요 내용이 나오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딥시크 미국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한 역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딥시크 등장해도 전력 설비주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왜냐? 추론 중심의 AI 컴퓨팅 인프라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총 47기가와트 이상의 데이터 센터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6개 참고입니다. 6개 공장에 사용되는 전력이 약 10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와, 그게 네, 5개네요.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는 거라서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그 종목단에서 들어갈 때는 좀 여러분들 차별화 좀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차별화가 좀 있냐면요. 종목들을 제가 보니까 대형 변압기나 대형 송전기를 하는 쪽은 그래도 탄탄해요. 네. 근데 중소형 쪽은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런 차별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맨날 얘기한 게 거기에 변압기 쪽 얘기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점차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그리고 미국의 노후된 송배전 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해저 케이블 얘기하고 네. 이러면서 케이블이나 송배전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 같은 테마, 같은 섹터 안에서도 약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뉴스는 개별 종목이 거론이 돼서 제가 진짜 이거를 써올까 말까 했는데 그냥 써온 거는 이 종목에다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제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라서 큰 기업이면 뭐 얘기해도 별 문제 없지만 네. 솔트룩스라는 회사에서 13일 날 자사 젠 AI 핸즈온 행사에서 루시아 2.5라는 LLM을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원래 LLM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솔트룩스가 예, 솔트룩스 그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는 요즘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과 개발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률, 의료, 제조, 교육 등 각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챗GPT의 2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딥시크 나온 걸 봐라. 이제 국가별로 적은 비용으로도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AI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물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위험하게 이렇게 주식 차원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생겨서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이걸 좀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없다, 우리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한계가 있겠죠. 우리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건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활기를 준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활기를 찾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국내 뉴스 간단한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게 아마 감독원이고요.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현재 퇴직연금에서 이게 의외로 퇴직연금 안에서 저도 방송을 하고 그랬지만 이 안에서 이 적립금 본인의 적립금을 가지고 네. ETF나 해외 펀드나 이런 데 운영하시는 DC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돈 빼서 또는 이제 퇴직금 받아서 IRP로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제 바로 위에 형들이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네.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태까지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고 국내 주식은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IRP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이거 지금 추진입니다. 아직 된 게 아닙니다. 네. DC형은 단계적으로 반영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은 위험하니 코스피 200 종목 등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하느냐. 현재 퇴직연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해도 대부분 원금 무장이 그냥 예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투자 쪽으로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선택에 따라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성과 기회가 양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퇴직금이잖아요. 그렇죠. 퇴직금에 가지고 위험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왕자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에는 사실 이 제도에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도 사실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뉴스를 하면서.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예 관심도 없고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지금 DB형으로 있는지 DC형으로 있는지 어디로 돼 있는지도 모르거나 그런 네. 거 많죠. 아니면 이게 지금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 유심히 보면은 예금에서 있기 때문에 한 2%뿐이 안 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래가지고 보통 그래도 한 4, 5%짜리의 펀드들이 있어요. 되게 안정적인 펀드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걸 하면서 시장 안정이나 그리고 또는 진짜 펀드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는 것도 같이 돼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최삼모 권한대행이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라는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굉장히 이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경제부총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기술 지원을 위한 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금융 지원이 17조 원이었습니다. 그것의 2배 이상.
30.4조 원 이상으로 규모로 조성해가지고 저리로 대출 또는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 법률안은 3월중 국회와 협의해서 법률안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어제 좀 움직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역량도 약간 있었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니 뭐 반도체, 그러니까 AI 같은데 특히 이제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 했죠. 예, 다른 그 나라들에 비해서. 그 인공지능 위해서 4조 원 2030년까지 투자한다고. 저는 그래서 뺐지 않습니까? 아, 그죠. 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참 그 올 한 해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럼 그게 110조예요. 한 해에 한 기업이 110조 투자하는데 한국가에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4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물론 시작한 건 잘한 건데. 네. 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